네, 어벤져 전략회의 9월 8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송영훈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훈입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님은 지금 또 대변인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대변인들 많이 바쁘겠어요. 어떻게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저희가 지금 대변인 8명인데요. 네. 일단은 4명, 4일에 한 번씩, 하루에 2명씩 그 당번 대변인으로 평일엔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당번 순번 또 따로 돌아갑니다. 우리 그 송 변호사님은 사시세대인가요? 아니면 변시? 제가 변호사 지금 2회입니다. 변호사 시험 2회. 네, 올해 이제 변호사 12년 차죠. 제가 알기로 아마 서울대를 법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같은 학교 로스쿨을 또 다녔습니다. 로스쿨 또 네. 나오고. 이게 딱 그 이 로스쿨 도입될 때 그때 또 네, 나오셨군요. 저희가 과도기 세대였죠. 네. 네. 그럼 학교를 몇 년 다니신 거예요? 제가 저 경제학부 복수전공을 해서 네. 학부를 5년 다녔고 네. 그다음에 다시 같은 학교 법전으로 나왔으니까 총 8년을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셨네요, 진짜. 참 이게 아마 그래서 경제학부를 하셔놓으니까 또 경제 쪽에도 또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좀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방송을 본격적으로 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네네. 않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음. 그 주 일요일에 그 패널로 출연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때부터 하면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한 11달 정도 어. 되어갑니다. 네. 그럼 원래 이제 정치 쪽에서는 어떻게 좀 입문을 하셨어요? 원래 사실은 정치 고관심층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특히나 도저히 나라를 저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래서 점점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제 많은 이 패널들하고 이제 이렇게 맞이하는데 특히 송 변호사님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논리가 정연하고 또 특히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잘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지난번 참 이 총선 때 출마를 좀 하기를 바랬었는데 일단 출마를 못하고 이번에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대변인 하시면서 뭐 앞으로 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이쪽 보수 진영에 꽤 인재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런 송 변호사 같은 이런 정말 신진 기회들이 많이 일단 이 보수 진영에 와서 큰 역할을 좀 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이게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패널을 하다 보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일단 팩트에 대한 이제 팩트를 잘하는 거, 또 그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정말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들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특히나 이 반대쪽에서는 보면은 사실관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수록 보수에서는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방송 준비하기 전에 팩트 확인이나 이런 것도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요즘 많이 뭐 활약이 아주 돋보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우리 지호님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지호님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아마 오후에 좀 긴급 모임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마 이제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의료계가 여야 의정 협의회에 참여 여부를 아직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대책들을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요? 참 광노현이라는 사람 서울시 교육감을 했는데 이 경쟁자에게 돈 2억 원을 주고 매수한 사후 매수죄죠. 혐의로 해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2년 정도 하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니까요, 이 선거비를 보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얼마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보존받는데 당시에 이게 보존받은 비용이 보니까 35억이 되더라고요.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네. 서울교육감 선거하고 유권자 같잖아요. 네, 그렇죠. 선거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그 선거 비용 보전을 받으면은 보전 한도액도 서울시장 선거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단체장 선거가 원래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특히나 서울 인구가 1,000만이니까 서울 교육감 선거도 그 정도 들고 그래서 광명교육감도 그 당시에 이제 당연히 당선이 됐으니까 네. 보전을 받았는데 그 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5억 원 정도 되는 선거 비용 보전금을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개인의 재산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다 반환을 못했다. 한뭐 4억인가요? 뭐 그 정도밖에 반환 안 한 것 같아요. 30억 정도 남았다고 네네.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납 안 한 사람이 나오면 돼요? 안 되죠. 아니 정말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본인이 결국은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중도에 이제 하차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보존 받았던 비용에 대해서 아직 지금 채 갚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당선이 되면 선거비 보전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참 큰 구멍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 추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광노현 후보 뭐 개인에 대해서 추천이나 기나 반대를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30몇 억씩 선거 비용 보전 받아놓고 네. 그 선거에 대한 선거 범죄로 당선 무효가 돼도 보전금 반환도 다 안 하고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네. 이 교육 그 지방교육자치법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네. 네이밍이 광노현 방지법이 됐는데 굉장히 타당한 법률이고, 이거는 네. 민주당도 즉각 동참해서 뭐 패스트트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빨리 좀 해서 이번 그 재보궐선거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짧게만 하나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광노현 방지법을 넘어서 저는 그 민주당 방지법을 만들어둘 필요가 민주당 있다. 방지법이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대선은 이제 법정 선거 비용 한도가 한 500억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커서 개인이 도저히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이 되면 민주당이 430억 원을 반환해야 된다. 네. 그 얘기도 이제 널리 알려져 있죠.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반환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당을 갖다가 껍데기를 만들어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체 정당을 결성하는 방법으로 그 선거 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면하려고 하거나, 네네. 혹은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선거에 그대로 참여해서 국고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리 법으로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광노현 방지법을 넘어서 일종의 민주당 방지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건 어떨까요? 국회의원들을 갖다 n분의 1로 해서 다 갚도록 만드는. 그 사실은요, 네. 지금 민주당의 형편이 넉넉해서 430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당이 공중분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이건 지금 팩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정당이 그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는 매 분기마다 중앙선관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홈페이지에 보면 그게 올라와 있어요. 수입 지출표가.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올해 상반기 내역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민주당이 상반기에 들어온 돈이 620억이고요. 그게 이제 뭐 그 1분기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선거 보조금 받은 것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상반기에 쓴 돈이 450억 원이랍니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170억 원을 이익을 봤어요. 네. 기업으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 보면은 전년도 2월금이 322억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당내에 남아있는 돈이 한 490억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사가 지금 그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그 한 450억 정도 시가를 보는 게 맞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다 갚았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은 당이 공중분해되기 때문에 양형사유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주장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그 검찰도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기업은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 같은 말로 해서 돈을 버는 집단이 유일하게 있어요. 자, 후쿠시마 오염수, 계엄령 뭐 등등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흑자를 하는 기업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참 이거를 국민 세금으로 그냥 쓰레기 같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수익이 높아지는 바로 그런 게 아마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광노현이라는 저 사람의 저는 출마를 보면서 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민낯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예요. 자, 그런 사람이 자신이 사후매수죄로 인해서 이 재선거를 해서 결국은 됐는데 또 나오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서울시 교육감이 왜 탄핵하고 뭔 상관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번 선거 이 투표율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결국 이 본인의 어떤 득표를 위해서 또 저는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적으로 낯도 뜨겁고 정말 뻔뻔하다라는 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저 얼굴에 면상에 대고 참 우리가 욕이라도 해주고 싶지만 참 이게요 또 선거가 투표율이 낮으면 저작자가 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참 이 서울 시민들이 정말 이번에 저런 민낯을 저 진보의 저 더러운 민낯을 똑똑히 보고 그런 투표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송 변호사 모시고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평산마을로 가서 두 사람의 만남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범죄동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놓여 있죠. 자, 요 이야기 좀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25만 원 관련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나는 찬성하지 않네.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이 의료 사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